좀 쉴게요. 아, 저도 숨 좀 돌려야 되고, 그죠? 본인 별로 얘기한 것도 없잖아. 왜 자꾸 숨을 돌리자고 그래. 홍 박사님이 이제 숨 돌리세요. 뭐래 막판에 형이 계속 길게 해놓고서 이제 내가 해야지. 해, 이제 홍 박사님이 욕은 다 해. 나는 뭐래? 나는 저 청포조. 우린 긴장 따윈 없어요. 제 주변에 청약을 받고 싶어도 청약을 포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후배도 그렇고. 네. 이렇게 청약 포기 세대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청약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일단 뭐 신혼부부 특공은 지나갔고 네. 그죠? 7년이니까 이제 남아 있는 건 청약밖에 없는데 문제는 30에 이제 결혼을 하면서 그때부터 들었다 그러면 맥스가 40점, 42점이에요. 얼마 전에 있었던 동작구에서 나온 거에서 60점 후반이 나왔어요. 인천 송도에서도 60점 후반 나왔죠, 이번에.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디딤돌이나 이런 거 전혀 혜택이 안 되시는 분들이 구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눈이. 요즘에 부동산 시장에서의 나오는 특징들은 결국 정부가 야, 그 오랜 기간 동안 무주택으로 살았던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버리면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느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결국 대형 평형만 지금 추첨제인데 소형 평형들, 국민주택 평형들한테도 일부 추첨제를 좀 도입하거나 두 번째는 앞으로 로또 분양이 심화되는 경우에는 채권 입찰제 옛날에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차익을 환수해서 그걸로 임대주택 짓는 것도 찬성이라고 보고요. 제 생각에는 신혼부부 특별분양 외에도 이제 신혼희망타운이라고 해서 좀 많이 좀 짓는다면은 이 부분들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청약은 결국은 이게 분배의 문제예요. 더 많이 지으면 되지. 그렇지. 많이 지으면 핵심이 되는데. 그거라니까. 근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 다 분양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자, 근데 기존 주택을 좀 사고 싶다. 그러면은 좀 팁을 좀 주세요. 이제 각자 이렇게 아니, 박사님하고 저는 의원님하고 했던. 어떤 단지들이 앞으로 조정이 덜 할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저는 첫 번째가 직주 근접의 그 노선에 맞는 그런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유동성도 좋고 그 다음이 신축 같아요. 이 시장에서의 선호 방향 이런 것들을 보면 현재 세 번째가 학군인데 당연히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가격 상승하고 나면 학군도 좋아져요. 그리고 대형이 요새 인기가 있지만 뭐 그럴 때 또 소형을 봐야지, 그죠? 이런 쪽으로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택을 매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신혼부부들한테 꼭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세 가지 원칙이에요. 첫 번째, 무조건 되고 회사에서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내에 해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거기가 역세권이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동네에서 가장 싼 집을 사셔야 돼요. 첫 집 장만할 때는. 그 처음 집을 너무 비싸게 사면은 이자 내는 게 고통스러워. 부부싸움도 잦아요. 저도 옛날에 해봤는데 부부싸움 잦아가지고 왜 저한테 스트레스를 푸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집을 사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하고 두 번째는 결단력이에요. 그래서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적어도 시장을 볼 수 있는 안목, 적어도 인사이트가 있어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사이트 저희 리본 TV에서 그렇죠. 리본 TV 열심히 보시면 홍 박사 아무리 연끌을 해도 못 사겠다. 이분들한테 저는 이제 추천하는 전략이 첫 번째, 당장 경매학원을 끊어라. 제가 왜 경매를 이야기하냐면 최고가 한국을 대표하고 어디나 이야기하면 아는 단지가 10억 이하에서 낙찰이 되는 걸 봤어요. 그 하우스푸어 사태 때입니다. 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1차는 유찰이야, 세상에.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야, 이거 정말 싸다. 두 번째, 달러를 들고 있다가 그걸 환율 줄 때 환전을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 하나만 더 갖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밀레니얼들 가진 거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시간. 긴 시간에 걸쳐 투자할 수 있고, 두 번째가 뭡니까? 유사일의 최고의 저금리 환경을 만나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더라도 큰 리스크가 없는 시기에 왔어요. 이걸 너무 싫어하시면 투자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포지션을 구축하시오. 그리고 그 포지션을 구축함에 있어서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국가가 운영하는 할인 매장에서 집을 사는 게 경매라고 보면 되거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하지는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중간에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흔들리지 말고 언제든지 기회는 오니까 나의 선호 일관성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정신무장 혹은 자기 의식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냐. 같이 그 하려는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혼자 하지 말고 같이 뭉쳐서 좀 공부를 해라. 물론 이제 뭐 버스 타고 가가지고 뭉쳐서 집 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많이 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타이밍을 잘 잡고 또 그거를 실행에 옮길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쫄지 말고 좀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말씀 없으세요? 네. 82년 김지영 세대 화이팅! 저도 응원합니다. 그 리본 TV는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이건 기본입니다. 당근입니다. 그만 좀 해.